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막상막하 투매쇼 목요일에 책임지는 두 남자, 저는 나이스헌터 금종국 멘토입니다. 네, 브레인 노영석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브레인 멘토님, 저희가 첫 방송이 한 88회였나요? 88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는, 둘이서 마지막으로 하는 방송이고요. 브레인 멘토님은 무슨 요일로 옮겨가시죠? 저 목요일 날. 아, 목요일 날. 수요일. 네. 제가 목요일 날로 고정이고, 저는 목요일 날 그대로 지켜드리고, 브레인 멘토님은 이제 수요일 날로 옮겨가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떨어지는 반면에 좀 친해진 것 같은데, 방송하면서. 좀 이제 좀 헤어져서 아쉽지만 또 새로운 준비 포맷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개편되는 방송도 기대를 해주시고, 우리 방송하는 동안에 추천 종목도 좀 돌아보면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좋은 종목도 있었고, 네. 뭐 선전한 종목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저희 방송 시작하고 나서 네. 그래도 나름대로 잘 했던 부분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좀 깨알 같은 자랑을 해보면 수익률 상위에 저희 이름이 그죠.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희 네. 방송 출연하고 네. 올라왔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개편되더라도 저희 종목들 좀 잘 봐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둘이 하는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또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고요. 다음은 시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좀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오늘장이 좀 강하게 상승을 좀 예상했었는데, 오전장이 좀 갑자기 밀리면서 시장이 좀,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저점에 있는 코스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들이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멘토님, 혹시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오늘 시장이 좀 김 빠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기대감으로 쳤다가. 그렇죠. 아침에 이제 상승하다가 오후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표가 있듯이 지표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멘토님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너무 과열권에 있었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시장을 보면 저희가 맨날 하락만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등 아닌 반등 나와봤자 약하게 반등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현금화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목균형지표상에서 지금 구름대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 지지, 선행스팬 투자리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자
라고 했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역시나 지금도 선행스프레드 2입니다. 근데 앞으로 위로 닫혀있는 부분들이 2046포인트예요. 구름대가 딱 정확하게 막고 있는 자리죠. 이 자리를 갖다가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 분명히 전에 앞전 날에 선행스팬 2 자리를 한번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한번 이탈했던 건 쉽게 더 다시 한번 이탈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표들이 지금 전환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까지도 전부 다 방향성이 하방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61선이에요. 61선을 봤을 때 지금 61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9월 11일 그 다음에 9월 15일까지만 해도 61선을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 나오길래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시장이 다시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구름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또 하락이 저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는 좀 하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예상 가이던스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거 이미 선 반영되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또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계속 지금 며칠째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관련된 모든 비슷한 종목들, 삼성전자 IT 부품주들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뜨지 않고 현대차가 뜨지 않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저가 메리트로 좀 반등을 줄 수 있는데요. 길게 보면 좀 하락 쪽으로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매수 관점을 보시기보다는 좀 반등 시에는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을 좀 청산하시고 대형주 지금 코스피 200 종목을 보면은 코스피 종합지수보다는 조금 많이 하락폭이 더 큽니다. 그거는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덜 빠지고 대형주들이 많이 빠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대별해서 원달러 환율을 좀 강조를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화면을 보시면서 원달러 환율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화면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선이 코스피 지수고 이 까만색 선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데칼코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운데 선 한번 딱 거보면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까만색 선이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리고 코스피는 마찬가지로 고점을 두 번 찍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쳤을 때 1,050원 선을 돌파했었을 때 환율이 1,050원을 돌파했었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지 지금 헤지펀드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빼고 있다라고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매도 행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매수 관점보다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대형주를 불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대형주가 하락을 부추겼던 부분들이 있었죠. 거기에 반면에서 중형주하고 소형주, 중형주가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들 볼 수가 있었고 소형주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대형주에 비해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 대형주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좀 돌려서 본다라면 매수를 조금씩이라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안 좋다고 할 때가 가장 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중형주 이제는 벗어나고 대형주 조금씩 관심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인 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직장인분들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업을 하시기보다도 직장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펀드 들듯이 일정한 수입에서 적당한 부분을 대형주 쪽에 조금씩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ETF 상품에 조금씩 투자를 하신다면은 연말쯤에는 혹시 수익률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지금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나라,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라고 할 수 없어요. 2000 몇 선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먼저 매를 맞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내려가도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고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코스피 종목들 대형주를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2000선이 조금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선이 조금 무너지게 된다라면 그 자리에서부터 조금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딱 까놓고 얘기를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화 전략은 어느 정도 해놓고 아싸리 기다릴 수 있는 분들만 그런 식으로 매매를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뭐 주식을 보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또 선물 쪽에서 좀 봐드리는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연일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만 하는데 언제까지 매도가 나올 수 있냐 이렇게 계속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외국인들도 계속 그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매도를 많이 하고 나면은 매수로서 어느 정도 해지를 좀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계속 빠질 것이라고 예상 안 하고요. 조만간에 한번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10월 부분이에요. 10월 부분에 이제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때 한번 그 우리나라 말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큰 이슈라도 한번 사고가 터지면은 그때 우리나라 시장에 좀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지만 보통 대응이 더 중요하겠죠. 우선 10월 달에 좀 있을 만한 이슈가 있을 때는 좀 투자를 조심하시고 차라리 저점에서 매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황 뭐 더 해주실 말 있으세요? 네,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코스닥은 단기적인 조정인 자리 같습니다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조정이 올 것 같고 이제 코스피는 이제 저점 매수 이제 들어가자는 걸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들었다 놨다 했었던 핫 키워드 종목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 좀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좀 상승폭이 좀 컸어요. 뭐,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 삼성물산 또 어떻게 보셨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뭐 6.34% 강한, 덩어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도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차환 금액, 그렇죠? 채권,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약 2,500억 원어치 발행을 시작을 했는데 몰린 자금이 7,500억 원이 몰렸다. 3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 이걸 봤을 때는 회사 자체가 건설주 중에서도 우량한 건설주로 좀 평가받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기술적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박스권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죠. 박스권 하단선 74,400원 선을 지지하는 모습 계속 나오다 오늘로서야 회포를 푸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어느 정도 동반된 상승이고 몸통도 아주 이쁘게 상승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전고점 79,700원대를 돌파하는지 거기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봐도 되지 않을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은 삼성물산 하면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삼성 SDS 상장 심사 준비가 이제 끝났다 해서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서 어느 좀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삼성전기나 이런 IT 관련주들은 거의 다 주고 썼는데 그래도 삼성물산만이 좀 올라오면서 삼성이 어떻게 보면 삼성 지분법에 대한 수혜를 가장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지면서 좀 수혜를 또 볼 수도 있을 만한 왜냐면은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지분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 지금 정보를 봤었을 때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중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수급 보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개인이 77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111만 9만 주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좀 매도를 했네요. 근데 기관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한 적이 거의 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기관이 나가기 전까지는 상승이 유효하다라고 빠져나갈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12일 만에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근데 삼성 SDS 관련해서 좀 그 상장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이 호재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기보다 원체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들어가시더라도 좀 저점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LG U+입니다. 자, 오늘 뭐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등락폭은 크지 않았는데 그래도 단통법에 의해서 좀 오늘 시장에서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게 이 통신주들이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을 보였던 네. 통신 쪽에서 LG U+ 같은 경우는 뭐 9,000원대에서 뭐 13,000원대까지 아주 강력한 상승이었죠.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네. 그냥 단기 조정일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호재가 조금 약발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약발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조정 나온 건데 그냥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2% 정도 하락했다라면은 네. 괜찮은 네. 양호한 편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봤을 때 아랫꼬리까지 달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랫꼬리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차트에서 봤을 때 이게 이 선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선을 보시면 이 선 자체가 추세입니다. 네. 추세가 전혀 꺾일 기세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네. 좀 멀리 본다라면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박스권 네. 구간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구간 안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또 한 번의 2차 상승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6,000원까지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단통법에 의한 뭐 어떻게 보면은 통신사랑 뭐 제조사 배불리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LG U+에겐 좋은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게 LG U+. 뭐 LG U+뿐만 아니라 통신주들이 다 배당주로서 좀 유효합니다. 10월 달부터는 이제 배당 시즌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배당 시즌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뭐 종목들 지금부터 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당을 주기에도 좀 많이 올랐는데 차라리 좀 내려와서 좀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 U+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주처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KT나 뭐 SK텔레콤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분할 매수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KT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네. KT를 얘기하기 앞서서 네. LG U+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 샤오미, 네네. 샤오미를 우리 전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9월 달부터 샤오미를 LG U+를 통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거에 따른 영향도 앞으로 네.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감이 저가 없는 메리트가 있는 폰이기 때문에 네. 그 통신사는 통신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 네. 메리트가 당겨지는 부분들이 그렇죠. LG U+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보조금 때문에도 말이 많은데 보조금 자체가 원래 그 사용자들을 위한 보조금인데 그것도 제한하는 그런 뭐 어차피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분들에게는 좀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가폰 뭐 국산을 쓰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중국산 폰을 쓰게 되는데 뭐 중국산 폰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요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좀 마케팅을 좀 한다면은 LG U+도 뭐 독보적인 존재로 예전에 KT가 아이폰을 먼저 출시를 하면서 그렇죠.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G U+도 그런 쪽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중국 기업이 무섭습니다. 무섭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부분들이 LG U+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LG U+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있는데요. 자,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저희는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로엔이 있네요. 자, 로엔이 오늘 하한가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오늘 좀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하한가에 들어가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로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뭐 로엔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네. 뭐 소리바다 뭐 다 음원주들이 오늘 전부 다 변동성이 좋았죠. 좀 심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수혜를 받았던 게
뭐였죠? 소리바다? 네. 네, 소리바다였는데,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에서 무료로, 음원을 제공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나머지, 네. 뭐, 로엔, 특히나 뭐, 로엔, 그 다음에 KT 뮤직, 뭐, 네오지 인터넷까지도, 전부 다 하락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소리바다에게는 네. 호재죠. 네네. 근데 이제 로엔 같은 경우는 악재인데 호재가 끝날 때 로엔이 반등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 영향력이 분명히 소리바다가 그런 식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로엔도 네. 다른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네. 거기에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하락폭이 하한가까지는 하락을 했지만 네. 추가적으로 할 거라는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은 물론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좀 그래도 좀 마음을 놓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멘토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로에, 음원 관련주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원 관련주들이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엔터주에 비해서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삼성에서 나오는 이 뭐 밀크라는 이 음원 사이트 때문에 아무래도 충격이 좀 저는 쉽게 가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뭐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어떻게 보면 또 반대적으로 다른 사용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뭐 삼성 사용자 또 호재로 그냥 좋은 계죠. 길거리 다니면서 음악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음악에 대해서 좀 제재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풀어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엔이 근데 꼭 그 음원 관련해서 뭐 멜론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또 자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운영도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매출을 좀 막아준다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우선은 단기적인 악재는 예전에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자 결제 관련주들도 예전에 한번 크게 빠졌었습니다. 실적 악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빠진 거지 실제적으로 나오는 게 없었어요. 맞습니다. 확실히 뭔가 확정이 되고 매출이 나오고 급감을 했었을 때 그때 보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번 매수해봐도 될까요? 매수요?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랬고 그래서 당분간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이 나왔으면 또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노리시지 마시고 우선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좀 하락이 진정됐을 때 그때 조금씩 저가 매수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하시면은 체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네. 방법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자라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캔들이요. 지금 엄청 길잖아요. 하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캔들이 분명히 작아질 때가 앞에 자리같이 작아지면서 밑에서 거래량이 받쳐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셨다. 그날 이후로부터 흐름을 보고 재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그게 진짜 바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보고 진입하면 로엔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잘 흘러갔던 회사이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셨는데 저희 이제 멘토들의 수익률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종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요즘 금종욱 멘토 수익률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무화기 1.35%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5.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노영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대웅제약이 1.3% 상승 마감하면서 21.1%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엔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이상로 멘토가 하나 마이크론 종목 손절가를 7,940원으로 하향 조정해 주셨고요. 한국주철관 종목은 손절가를 5,46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뵙습니다. 먼저 2위는 노영성 멘토의 대웅제약이 21.1%를 기록하며 한 단계 상승한 모습이고요. 3위부터 5위는 금종욱 멘토가 순위권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파크 INT가 20.2%로 오늘장 3위를 기록했고요. 5위 솔루션이 9.5%로 4위를,
CJ-CGV가 7.8%를 기록하며 5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장 금종우 멘토의 선박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66.6%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조민규 멘토가 다시 한번 1위 자리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104.4%의 누적 수익률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정동우 멘토가 103.3%의 수익률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3위는 이상로 멘토가 33.5%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증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명예의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나이스헌터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포트 안에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준 종목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예, 히든카드 종목 같은 거 말이죠. 예, 저희 멘토들이 준비한 히든카드 종목들 공개하기 전에 제 포트폴리오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손절 종목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예, 내추럴 엔도텍 우선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마이너스 11%, 예, 손실이 났습니다. 예, 우선은 시장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그냥 살짝 터치하고 올라왔는데, 원칙은 원칙이니까 손절 처리가 된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4.88% 높은 수익률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앞으로의 추세도 계속 상방 쪽으로 앞에 보시면 일목균형표가 아직은 구름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앞으로 추세도 잠깐 조정은 받았지만 추세에서는 별 이상 없다. 결국 들고 가시고요. 혹시나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을 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제가 드린 다시 한번 손절가 이탈 시에는 확실하게 그때는 2번 정도 내려왔으면 그때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괜찮은 수익률도 있지만 물론 이렇게 손절이 나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 손절가 제시한 거는 꼭 지켜주시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말씀드린 52,500원 선까지 돌파한다면은 6만원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저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52,500원 선의 저항을 돌파하는지 꼭 지켜봐 주시고요.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앞으로 추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3위 학기는 저희가 저번 주에 추천드려서 멘토 처리가 됐고요. 자, 다음에 CJ, CGV 한번 또 보실 텐데요. 좀 느리지만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천드린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조금씩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느리지만 천천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3분기부터 계속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말 시즌 되면 또 연인들이 영화가 많이 찾게 돼 있습니다. 4분기 시절까지도 영화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죠. 지금 이평선들도 다 정비할 상태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목균형표상 구름대가 아직은 빨갛다는 거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아래 꼬리를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지수 하락 시에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아직 수익률이 7.4% 정도인데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최소한 10% 이상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본인 의견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다음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자, 오이솔루션이 오늘 3% 정도 밀렸어요. 그래서 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싶으실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5일선이 살아있어요. 5일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늘 잠깐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최소 21선 정도는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앞으로 있을 그 4분기, 3, 4분기에는 이제 IT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갑자기 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살짝 조정 정도 받는다고 보시는데 21선까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꾸준히 좀 지켜보시고 단기 투자 관점보다는 장기 투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일 연속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선 하루 정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전환선 밑으로 좀 살짝 빠졌는데 혹시나 21선까지 이탈하게 됐을 때는 제가 매도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터파크 IN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INT도 추천드린 이후에 무섭게 올라갔어요. 저도 이 정도의 급등은 예상은 못했습니다. 좋은 종목이고 상승할 것은 예상은 했지만 너무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고점 부위에서 지금 횡보하다가 오늘 1.62% 정도 밀렸습니다. 이 정도는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쁜 조정이다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수급적인 면을 봤었을 때 개인만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고점 부분에서만 잘 지켜준다면 최소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깨지 않는 선, 요 정도 선만 지켜준다면, 지지가 나온다면은 향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터파크도 그렇고요. 인터파크 INT 둘 다 지금 흐름이 다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무학입니다. 무학. 자, 무학 보시겠는데요. 무학도 지금 한번 크게 장대 양봉을 출현한 이후에 횡보하다가 이틀 전부터 상승이 출발이 시작이 됐어요. 며칠 동안 좀 밀려서 저도 좀 조용하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틀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60일선을 터치하기 일보 직전이고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도 돌파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시장상이 별로 안 좋아도 내수 관련주나 이런 그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하더라도 잘 버텨주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성까지 더해진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까지도 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연말에 배당까지 배당으로 따뜻한 겨울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가족들과 샴페인이나 소주 한 잔 더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계속 보유 의견 드리고요.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상 AS는 마치고요. 오늘자 히든카드 종목 키워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약이고요. 두 번째는요, 안과입니다. 자, 마지막은 자회사의 성장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제약입니다. 요즘 제약주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브레인 멘토님이 추천하신 대웅제약도 거의 20% 넘는 놀라운 수익률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지금 제약주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내 포트 안에 제약주가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약주 중에서 이제 좀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시작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안과입니다. 안과.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 남성, 여성 다 보았을 때 안경을 많이 끼시죠. 그만큼 컴퓨터도 많이 보고 스마트폰을 가까이 봤었을 때 시력이 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도 하루에 10시간 넘게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눈이 좀 침침하고 따끔따끔 거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과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랑 관련된 회사를 가지고 나왔고요. 마지막입니다. 자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도 기운이 납니다. 근데 훌륭한 자회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회사의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입니다. 자, 제약주 중에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삼천당 제약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과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종목이라 갖고 나왔는데 회사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에서는 이제 점안액이라고 하는 건 눈 안에 넣는 약이죠. 그래서 눈 안에 직접 뿌릴 수 있는 점안액을 만드는 회사인데 상품명은 제가 공개해 드릴 수 없고 그냥 이런 멀리서만 보셔도 상품만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다. 그리고 점안액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들도 만들고 있는데 유명한 게 이 점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도 마찬가지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DHP 코리아라고 이 종목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의 차트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2013년도부터 지금 2014년 1년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회사가 2배 이상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회사가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삼천당 제약입니다. 훌륭한 자식을 둔 거죠.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인데요. 우선 안과용제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항생제와 뭐 순환기, 소화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들 찾는 소화제나 뭐 일반 의약용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주된 매출처는 안과, 눈에 들어가는 안약이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안과에 24% 정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일반적으로 뭐 그 약국이나 병원들에게도 종합병원의 10%, 그리고 일반 병원의 한 53%, 그러니까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다음 화면 또 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이 회사의 이 장점이 뭐냐면은 안과 쪽만 잘 나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안과 쪽은 이 파란색으로 흰색 선이 안과의 매출입니다. 안과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에 그렇다고 비안과가 매출이 증가하지 않느냐? 같이 증가해요. 매출이 예전에는 더 늘었어요. 안과 정도가 더 늘고 일반 제약이 같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매출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실게요. 자, 이제는 인공눈물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 DHP 코리아에서 제품을 만드는 게 이 인공눈물입니다. 인공눈물인데 인공눈물을 쓰는 수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영업이익이 좋은 일회용 점화액이 매출 상승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낮다면은 뭐 많이 팔아봤자 얼마 돈 못 벌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최소 15% 이상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15%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입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도 15%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회사는 지금 꾸준히 매년 10%의 영업이익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이제는 삼천당 제약과 DHP 코리아 두 개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DHP 코리아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DHP 코리아가 상승하면서 같이 삼천당 제약의 매출의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같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엄마 아들이 같이 성장하는 모습. 왜냐하면 이 안과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눈물의 매출액 비중인데 예전에는 이 안과를 찾는 이유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증가함으로써 가까운 곳에 화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이 따끔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눈이 메마른다든지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눈물 쓰시는 분들도 최근에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분들도 통해서 많이 봤었는데 이제 학생들도 이 인공눈물을 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삼천당 제약으로서는 좀 굉장히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실적 추이를 보실 텐데, 자, 삼천당 제약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DHP 코리아의 증가가 더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더 빠르게 증가를 해요. 근데 왜 삼천당 제약을 가지고 나왔냐? 예, 삼천당 제약이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아름다운 조정을 받았다. 네, 그걸 보고 오늘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가시면 좀 좋은 수익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 보면서 화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보시면요, 며칠 동안 계속 횡보를 하다가 어제 하루 올랐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갭상승으로 떴는데 이 구름대의 저항을 맞고 좀 떨어졌어요. 근데 요 정도 흐름은 아직은 이제 상승이 이제 출발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 차트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DHP 코리아와 같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급증을 하고 이제 와서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대만 돌파한다면은 확실히 전고점 이상으로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지금 현재 61선의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지만 내일이라도 이 61선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매수가는요 8,900원이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나이스헌터였습니다.
네, 브레인입니다. 히든크의 5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에 앞서서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렸던 종목 대웅제약이었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장 상승을 좀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AS 시간이 좀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전에 계단식의 상승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맥점을 잡아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도 9만원대, 89,600원 정고점까지도 돌파 여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하고는 반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육감적으로 느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장이 만약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대웅제약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하고 반대로 간다라는 걸 육감적으로 체험을 느끼셔야 되고, 두 번째,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같은 패턴의 종목들이 있는데, 자, LF 같은 경우도 같은 패턴입니다. 추가적으로도, 목표가를 달성하고도 추가적으로도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그런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요. 빙거래라든지 그 비슷한 가격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잘 안 사시는 종목들이 있어요. 잘 안 사시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거래량 없고 덩치 큰 종목들, 가격대 높은 금액들. 근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한 종목들이 한번 방향을 바꿔서 가기 시작하면은 꾸준히 상승하는 그러한 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로 진정한 수익을 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9만 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장의 흐름과 약간의 반대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조정할 때 오히려 그 타이밍에는 분할 매수 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본드채 같은 경우는 시장, 코스닥 시장 오늘 조정받으면서 같이 하락했던 부분들, 전에 한번 4%, 3% 밀렸을 때 이후로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손절가를 얼마 안 남겨놓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전에 저점, 손절가를 이탈한다라면, 어쩔 수 없이 원칙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차트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바닥권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 거기가 진짜 바닥인 경우가 많다. 밑에서 보면 캔들들이 작습니다. 캔들들이 작죠. 바닥권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캔들들이 작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름대 일목균형지표상에서 구름대를 갖다가 아직까지 간격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도 한번 볼게요. 투자 심리선을 보면 며칠 전에 조금 올랐다고 해서 9월 12일 날 심리선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빨간불 들어오고 내려와서 다시 조정을 받고 투자 심리선 자체가 침체권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침체권에 가까운 라인에 있을수록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 저는 항상 종목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좋은 기회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죠. 메일 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일 유업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나 LF나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나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자 강점이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단점이자 강점. 특소수의 분들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종목도 똑같아요. 지금 출발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 시장 대비해서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약 마이너스 2.5% 정도.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 밑으로만 분할 매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지표로 봤을 때 DMI 플러스 DMI 자체가 마이너스 DMI를 갖다가 크로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투자 심리선도 안정적으로 50 이상에서 올라타 있는 모습. 오늘 시장이 시가는 좋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안 좋았죠. 안 좋았던 부분들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전에 단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걸림돌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목균형지표상에서 구름대라고 그랬었어요. 구름대를 갖다가 돌파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구름대 하단선을 지지받으면 분명히 구름대에서도 뚜껑이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쉽게 돌파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를 돌파만 한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전에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든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진화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경영관리입니다. 자, 세 번째 과제는 성장성입니다. 네. 자, 우리가 기업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우리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있죠. 진화되죠.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고, 복잡한, 서로 간에 연결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서 풀어주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경영 관리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데서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돼야 되고 관리 운영하는 데서 프로그램 자체가 정확하게 누구나 다 열어볼 수도 있고 누구나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나눠서 기업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성장성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성장성인데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저는 제껴놓고 봤어요. 제껴놓고 봤는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이 기업이 없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기업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도전 비주얼입니다. 네. 네. 기업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얽혀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풀어줄 수 있는 각 분야에서 필요한 시스템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트 PPT 보겠습니다. 기업의 진화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뭐가 어쩌고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적인 분석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데 핸드폰도 있죠. PC도 있죠. 태블릿도 있죠. 그러한 서로 간의, 매체들을 갖다가 서로 연결을 시켜서 기업 관리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도전 비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경영 관리하는데 기업 정보 생산, 또 기업 정보의 보관, 기업 정보의 유통,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게끔 그러한 체계들을 서로 간에 확인을 해야지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경영 관리를 할 때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도전 비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경영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 PC, 그 다음에 메일, 그 다음에 TV라든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간에 어느 공간에 떨어져 있더라도 그에 대한 로그인만 하면은 기업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틀을 갖다가 볼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들 경영 관리하는 데서 아주 쉽게끔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전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재무회계, 세무신고, 여러분들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세무적인 부분들을 운영을 할 때는 복잡하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주 깔끔하게 관리해 줄 수가 있고, 인사관리, 판매, 구매, 다 이런 것까지도 이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장성이에요. 기업이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오늘 좀 갖고 나온 거는 회사의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봤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봤을 때, 더전 비전 같은 경우는 디클라우드 센터가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기업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발전할수록 그에 따른 고급 정보와 기업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 디클라우드 센터 안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회사의 보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 디클라우드 하나로 철저하게 보완되고 이 회사가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너 이런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차트가 그냥 우하향이죠. 우하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이러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근데 전에 저점이 뭐 6,290원, 6,300원대였는데 그 라인 때까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자체가 앞으로의 발전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차트에서 제가 설명드릴 만한 부분, 항상 차트 가지고 얘기했던 제가 차트 가지고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래도 앞으로 차트 가지고 얘기를 잠깐 한다라면요. 일목균형지표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간격이 멀어요. 간격이 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9,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후로는 탄력적인 부분들이 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탄력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거로 보이고 투자 심리선 자체도 이미 침체기를 한번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선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가는요. 7,700원입니다. 자, 목표가는요.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10,000원 잡는데 뭐 그 이상으로 장기적인 관점 보시는 분들은 그 이상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7,4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